삶의 아픔을 지혜로 바꾸어라.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누구에게나 아픔의 흔적이 남는다. 어떤 이는 그것을 흉터라 부르고 어떤 이는 추억이라 부른다. 같은 상처라도 받아들이는 법에 따라 무게는 달라진다. 길을 걷다 보면 오래된 돌담이 눈에 들어온다. 비바람에 금이 가고 이끼가 낀 담장은 위태로워 보인다. 그러나 그 금이 오히려 돌과 돌을 더 단단히 붙잡아준다. 상처가 곧 버팀의 힘이 된 것이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도 그렇다. 수많은 번개와 바람의 가지는 부러졌지만 그 자리에 깊은 옹이가 남았다. 흉터는 치유되지 못한 흔적이 아니라 살아남았다는 증거다. 사람의 삶도 다르지 않다. 흠집 없는 인생은 없다. 그 흠집을 부끄러워하면 짐이 되지만 받아들이면 단단한 기둥이 된다. 살아오며 누구나 지우고 싶은 기억 하나쯤은 있다. 차마 입에 올리기 부끄러운 일들, 억울했던 순간, 사랑하는 이를 잃은 날. 세월은 그것을 덮어버린 듯 보이지만 오래된 노래 한 소절에도 다시 깨어난다. 그러나 상처가 반드시 사람을 무너뜨리기만 하지는 않는다. 칼날에 베인 자국도 시간이 지나 흉터가 되듯 마음의 상처도 세월 속에서 다른 결을 얻는다. 아픔은 사람을 약하게도 만들지만 끝내는 더 강하게도 만든다. 결국 삶의 질문은 이것이다. 그 상처를 원망으로만 남길 것인가? 아니면 지혜로 바꿀 것인가?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눈 속의 매화는 일찍 피어나지만 향기는 오래 간다. 혹독한 겨울을 견딘 매화가 가장 먼저 피어나고 그 향기는 오래도록 남는다. 그의 이 말은 단순히 꽃에 대한 노래가 아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 피어난 지혜야말로 깊고 오래 간다는 뜻이다. 겨울의 시련을 거치지 않은 꽃은 쉽게 시들지만 매섭게 버틴 꽃은 더 깊은 향기를 낸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다.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더 깊은 이해와 더 단단한 힘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정약용의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온다. 삶의 아픔을 지혜로 바꿔라. 짧지만 무게 있는 이 한마디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흔히 사람들은 시간이 모든 아픔을 잊게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약용의 말은 다르다. 시간은 고통을 지워주지 않는다. 오히려 그 고통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준다. 상처는 흉터가 되고 흉터는 단단한 힘이 된다. 아픔은 결코 흔적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 아픔은 새로운 의미를 지닌다. 무너뜨리는 짐이 아니라 버티게 하는 기둥으로 바뀌는 것이다. 정약용 자신이 바로 그 진실을 살아낸 인물이었다. 젊은 시절에 그는 정조의 총애를 받았다. 뛰어난 재능과 개혁 의지로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인물이라 여겨졌다. 수원 화성을 설계했고 새로운 제도를 구상하며 세상을 바꾸려는 뜻을 품었다. 앞날은 탄탄대로처럼 보였다. 그러나 인생은 그를 다른 길로 데려갔다.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 모든 것이 무너졌다. 권력 다툼 속에서
하루아침에 벼슬에서 쫓겨났다. 억울한 모함으로 가문은 풍비박산났고 그는 머나먼 강진으로 유배되었다. 유배의 길은 곧 절망의 길이었다. 부모와 형제를 차례로 잃었고 어린 자식들마저 곁에 두지 못했다. 고향에 돌아갈 길은 막혀 있었다. 한때 조선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그는 이제 세상에서 버려진 존재였다. 꿈도 희망도 가족도 명예도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인간에게 더 큰 아픔이 있을까? 그러나 정약용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눈물을 삼키며 붓을 들었다. 고통을 글로 옮기며 스스로를 붙잡았다. 절망을 원망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오히려 사유의 재료로 삼았다. 제자들을 불러 가르쳤고 자연과 벗하며 마음을 다스렸다.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도망치지도 않았다. 그는 오히려 고통을 붙잡아 지혜로 바꾸었다. 하루하루 아픔을 종이에 새겨 넣었고 그것이 후세에 길이 남는 유산이 되었다. 강진 초당 앞에는 매화나무가 서 있었다. 겨울의 매서운 바람 속에서 앙상한 가지는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보였다. 그러나 봄이 오자 가장 먼저 꽃을 피웠다. 정약용은 그 매화를 바라보며 깨달았다. 사람의 아픔도 이와 같다는 것을. 혹독한 겨울이 반드시 있지만 그 겨울 뒤에야 꽃은 핀다. 추위를 견디지 않은 꽃은 쉽게 시든다. 하지만 겨울을 이겨낸 매화는 더욱 향기롭다. 아픔은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다. 지혜의 꽃을 피우기 위한 겨울이다. 정약용의 말은 그래서 가볍지 않다. 삶의 아픔을 지혜로 바꾸어라. 이 말은 상처를 외면하지 말고 삶의 힘으로 바꾸라는 가르침이다. 그가 직접 그 길을 걸었기에 그 말은 우리에게 진실이 된다. 18년이라는 긴 유배 세월 속에서도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글을 남겼고 제자를 길렀고 생각을 깊게 다졌다. 절망의 세월은 그에게 지혜의 세월이 되었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끝내 지혜로 빚어낸 것이다. 아픔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러나 그 아픔을 대하는 태도가 곧 삶의 깊이를 결정한다. 정약용은 절망을 통해 지혜를 남겼다. 그의 삶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묻고 있다. 상처를 원망으로만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지혜로 바꾸어낼 것인가? 나이가 들면 누구나 몸과 마음에 수많은 상처를 간직하게 된다.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그만큼 더 많은 아픔이 쌓인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슬픔, 자식에게 충분히 해주지 못했다는 후회, 나이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깨닫는 서글픔, 이 모든 것은 우리 삶의 짐이 되어 다가온다. 그러나 이 아픔들은 단지 견뎌야 할 고통이 아니다. 바로 그 아픔이 삶을 더 깊게 하고 인생의 마지막 길을 단단하게 만든다. 정약용의 말처럼 시간이 흘러 상처는 지혜로 바뀔 수 있다. 몸에서 가장 먼저 변화가 찾아온다. 젊은 날에는 밤을 새워도 끄떡없었고 먼 길을 걸어도 쉽게 지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작은 피로에도 오래 회복이 필요하다.
계단을 오르다 숨이 차오르고 눈은 쉽게 지치고 잠을 자는 시간은 갈수록 짧아진다. 몸의 변화는 때로 서글프게 느껴진다.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저절로 입 밖에 나온다. 그러나 이 약함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신호다. 속도를 늦추라는 신호다. 더 이상 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자연의 권유이다. 젊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던 풍경들이 발걸음을 천천히 하니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 새소리 하나, 바람결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몸의 약함은 새로운 감각을 열어준다. 천천히 걸으며 느끼는 햇살, 손끝에 스며드는 찻잔의 온기, 서두르지 않을 때 드러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몸이 보내는 지혜의 언어다. 관계에서도 상실의 아픔은 찾아온다. 함께하던 벗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가까웠던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진다. 빈자리가 남기고 간 공허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는다. 외로움은 무겁게 다가온다. 그러나 이 외로움은 단순한 결핍이 아니다. 남아있는 인연을 더 귀하게 바라보라는 가르침이다. 짧은 만남 한 번, 짧은 대화 한마디라도 마음을 담으면 깊은 빛을 낸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차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줄어든 관계가 삶의 빈자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연은 더욱 진하게 다가온다. 오랫동안 곁을 지켜준 몇 사람, 멀리 있어도 마음이 이어지는 이들, 그 몇 명이야말로 인생의 후반부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 상실은 우리에게 묻는다. 세월이 흐른 지금, 당신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질문 앞에서 비로소 깨닫게 된다. 곁에 있는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외로움은 결국 남아있는 인연을 귀히 여기라는 가르침이다. 그리고 마음에 후회가 있다.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아쉬움은 끝이 없다. 그때 조금 더 참을 걸, 조금 더 웃어줄 걸, 왜 그 말을 하지 못했을까? 후회는 때때로 깊은 밤에 찾아와 마음을 흔든다. 하지만 세월은 후회마저도 새로운 의미로 바꾼다. 이루지 못한 길이 있었기에 지금의 길이 가능했다는 것, 넘어짐이 있었기에 배움이 있었다는 것, 실패가 있었기에 더 깊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 후회는 여전히 마음을 저리게 하지만 그 후회를 껴안는 순간 이해와 용서로 바뀐다. 스스로를 용서할 때, 타인을 용서할 때 후회는 더 이상 짐이 아니다. 그것은 지혜의 씨앗이 된다. 약해진 몸, 관계의 상실, 마음의 후회. 이 세 가지는 나이가 들면서 피할 수 없는 동반자이다. 바로 그 동반자들이 있기에 우리의 삶은 더 깊어진다. 약해진 몸은 속도를 늦추라는 지혜가 되고, 관계의 상실은 남은 인연을 귀히 여기라는 지혜가 되고, 마음의 후회는 이해와 용서의 지혜로 이어진다. 정약용이 고난 속에서 그 길을 걸었듯 오늘을 사는 우리도 같은 길 위에 있다. 상처를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배워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세월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책을 읽을 때도 그러하다. 젊은 날에는 더 많은 책을 더 빨리 읽는 것이 당연했다. 마치 지식의 양이 곧 능력인 듯 여겼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한 페이지를 읽더라도 곱씹고 마음에 닿는 문장은 소리내어 읽어보아야 한다. 때로는 책을 덮고 눈을 감아 문장 속 의미를 오래 붙들어 두어야 한다. 천천히 읽는다는 것은 곧 깊이 읽는다는 뜻이다. 지식은 잊히지만 곱씹은 문장은 머릿속에 남아 있다. 마음에 남아 삶을 붙잡아주는 힘이 된다. 책은 단순한 지식의 통로가 아니라 상처를 지혜로 바꾸는 도구가 된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도 그렇다. 젊었을 때는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눈을 뜨고 몸을 일으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기적이다. 밥을 먹는 일도, 가족과 인사를 나누는 일도 예전에는 흔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감사의 순간이다. 감사는 마음을 밝히는 가장 빠른 약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때 아픔은 조금씩 빛으로 변한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피곤하면 쉬어야 하고 숨이 차면 멈추어야 한다. 젊은 날의 속도를 억지로 따라가려 하면 결국 더 큰 상처가 남는다. 몸은 이미 말하고 있다. 이제는 천천히 가라. 그 권유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이다. 천천히 걷고, 천천히 먹고, 천천히 말하는 것. 이 단순한 태도가 삶을 지켜준다. 몸을 억지로 몰아붙이지 않을 때 오히려 삶은 더 오래, 더 단단히 이어진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러하다.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맺으려 하지 마라. 세월이 흐르면 내 곁에 남는 사람은 많지 않다. 멀리 있어도 마음이 이어지는 법. 말 한마디로도 위로가 되는 사람. 그 몇 명이 인생의 뿌리이자 지붕이 된다. 많은 인연보다 끝까지 함께 있는 몇 명의 인연이 더 소중하다. 짧은 만남이라도 정성을 담아라. 한마디 인사라도 마음을 담아 건네라. 그 작은 성의가 관계를 빛나게 한다. 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이다. 남은 인연을 귀히 여길 때 외로움은 오히려 삶을 밝혀주는 등불이 된다. 마음의 상처를 다루는 법도 다르지 않다. 억지로 지우려 하면 상처는 더 선명해진다. 피하려고만 하면 오히려 그림자는 더 짙어진다. 그러나 그 상처를 껴안는 순간 아픔은 지혜로 바뀐다. 후회는 성찰이 되고 성찰은 이해로, 이해는 용서로 이어진다. 스스로를 용서하고 남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월이 가르쳐준 가장 깊은 지혜이다. 삶의 아픔을 지혜로 바꾸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책을 천천히 읽으며 배우고 하루의 일상에 감사하며 마음을 밝히고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건강을 지키고 남은 인연을 깊이 새기고 후회를 성찰과 용서로 바꾸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일 때 상처는 힘으로 바뀌고 아픔은 지혜로 변한다. 삶은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오히려 단단히 우리를 지탱하는 기둥이 된다.
삶의 아픔을 지혜로 바꾸는 법은 사실 자연이 오래전부터 보여주고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종종 지나친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연은 늘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 대나무를 보라. 폭풍이 몰아치면 굵은 나무는 뿌리째 뽑히기도 한다. 그러나 대나무는 꺾이지 않는다. 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다. 속이 비어 있기 때문이다. 비움이 곧 강함이다. 마음을 가득 채우면 작은 상처에도 쉽게 부러진다. 그러나 마음을 비우면 폭풍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대나무의 비밀은 그 비움에 있다. 삶의 아픔을 지혜로 바꾸는 힘도 불필요한 것을 비워내는 데서 시작된다. 소나무도 우리에게 말을 건다. 겨울 눈이 가지 위에 쌓이면 무겁게 휘어진다. 그러나 끝내 부러지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눈은 흘러내리고 소나무는 다시 곧게 선다. 아픔도 이와 같다. 처음에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겁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무게는 줄어든다. 버티는 힘, 그 자체가 지혜가 된다. 강물 역시 가르침을 준다. 흐르다 바위를 만나면 강물은 멈추지 않는다. 길을 바꾸어 돌고 돌아서 마침내 더 큰 강으로 나아간다. 삶의 아픔도 이와 같다. 길을 막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흐름을 만든다. 상처는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이끄는 안내자다. 흐르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갈 수 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자주 노래한 것도 매화였다. 매화는 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견디고 나서야 가장 먼저 꽃을 피운다. 눈 속에서 피어난 매화는 그 자체로 인간의 삶을 닮았다. 버려지고 고립된 듯한 상황 속에서도 매화는 꺾이지 않았다. 정약용은 그 매화를 보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혹독한 시련 뒤에야 더 향기로운 꽃이 핀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픔을 껴안아 지혜로 바꾸었고 그것을 글로 새겨 남겼다.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도 또 하나의 이야기다. 직접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는 글로 마음을 전했다. 짧은 편지 한 통이 제자에게는 버팀목이 되었고 그 자신에게는 외로움을 지혜로 바꾸는 길이 되었다. 편지를 쓰는 동안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글자마다 제자의 얼굴을 떠올리며 자신 또한 살아갈 이유를 얻었다. 대나무는 비우라 하고, 소나무는 버티라 하고, 강물은 흘러가라 하고, 매화는 견디라 한다. 삶의 아픔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비우고, 버티고, 흘려보내고, 끝내 꽃을 피우라는 의미이다. 상처는 단순히 지워야 할 흔적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여는 문이다. 그 문을 통과할 때 삶은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해진다. 우리가 지금 읽는 그의 글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다. 그 글 속에는 눈물과 상처가 녹아 있다. 그 상처를 어떻게 지혜로 바꾸었는지 그 태도가 새겨져 있다. 진정한 유산은 우리가 남긴 태도다. 삶의 아픔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다루었는가가 곧 우리의 유산이 된다.
상처를 원망으로 남긴 사람은 무거움을 전하지만 그 상처를 지혜로 바꾼 사람은 희망을 전한다. 삶은 늘 뜻밖의 풍경을 내민다. 때로는 꽃길 같지만 때로는 눈보라가 앞을 가린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기쁨도 얻고 상처도 얻는다. 살다 보면 누구나 상처를 입는다. 아무도 예외는 없다. 세월이 깊어질수록 아픔은 더 많이 쌓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아픔을 어떻게 다루느냐이다. 원망으로 묶어두면 짐이 되고 지혜로 바꾸면 힘이 된다. 삶의 무게는 상처가 아니라 태도에서 결정된다. 그가 남긴 말 한마디.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삶의 진실이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건네는 조언이다. 그때 왜 참지 못했을까? 왜 더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끝없는 아쉬움이 남지만 세월은 그것조차 다른 의미로 바꾼다. 넘어짐이 있었기에 배움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삶의 아픔은 결국 우리를 단단하게 만든다. 남은 세월을 원망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지혜로 전환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인생은 단단히 완성된다. 정약용은 절망을 붙잡아 지혜로 바꾸었다. 그의 삶은 고난의 흔적이 아니라 후세를 비추는 등불이 되었다. 그리고 그 등불은 오늘도 우리에게 길을 밝히고 있다. 상처를 원망으로 남기지 말고 지혜로 바꾸어라.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살아남은 증거로 삼아라. 삶의 아픔을 지혜로 바꿀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완성된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길에는 누구나 지울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이 보여준 것처럼 그 아픔은 지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원망이 아니라 지혜로, 외로움이 아니라 따뜻함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